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 개발공사 직원들이 삼다수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자체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서 김정학 제주도 개발공사 사장이 공식 사과하고 가담 직원 6명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내부관리 시스템의 실태와 빼돌린 삼다수가 시중에 유통됐는지 여부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아 사태 축소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제기된 제주도 개발공사 직원들의 삼다수 무단 반출 의혹. 제주개발공사가 직원 300명과 공장 안팎의 CCTV를 통해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무단 반출된 삼다수는 2리터 기준 6,900병을 적재한 12팔레트로 소비자 가격 기준 400만 원 상당. 생산직 3명과 물류, 자재와 사회공헌팀 직원 등 6명이 가담했고 이들 가운데는 중간 관리직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생산 과정에서 파손품을 폐기하지 않고 빼돌리거나 정상 생산된 제품도 QR코드를 찍지 않고 남겨두는 수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학 제주도 개발공사 사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관련 직원 6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조직 내부 혁신과 기강 확립을 통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합니다. 일부 직원들이 삼다수를 무단 반출한 배경은 물론 빼돌린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QR코드를 찍지 않고 생산품 관리 추적을 피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내부 관리 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생산이 됐을 경우에 판매되는 과정의 모든 전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점검이 돼야 되는데 내부적인 어떤 감사망들이 굉장히 조금 부족한 거 아니었느냐. 제주도의회가 다음 주 초 이번 무단 반출건에 대해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을 불러 특별 업무 보고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 수사로 해소되지 못한 의혹이 밝혀질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신화월드에 문을 열기로 한 대규모 점포를 놓고 신세계그룹과 상인단체의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나서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되면서 개장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신화월드에 옛 시내 면세점 자리에 들어설 예정인 대규모 점포. 경기도 파주와 여주 등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는 신세계 사이먼이 오는 22일 브랜드 50여 개를 갖춰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도내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사업 조정을 신청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30일 자율조정회의를 열었지만 결렬됐습니다. 신세계 측은 아울렛 명칭을 쓰지 않고 지역 상권과 중복되는 브랜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소상공인들은 고가의 수입 명품 전문점으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할인 매장인 아울렛이라며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서귀포시가 지난해 대규모 점포 등록 당시에 했던 약속을 어겼다며 도의회에 개장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렛은 아니라 했습니다. 만약에 아울렛 하나만 있어도 같은 동일 브랜드가 있다면 허가 취소를 분명히 한다고 그 시장님과 그 국장 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신네 일 처리한 거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당신네가 문제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니 그러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측의 자율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 개장을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강제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측은 개장을 앞두고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인들은 명품 매장이 아닌 아울렛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60대가 숨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해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어머니를 잃은 A씨. 65살의 어머니가 지난달 7일 제주 시내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20일 만에 숨진 겁니다. 평소 기저질환이 없던 어머니는 백신을 맞은 뒤 구토와 몸살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과성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도 얘기 들리고 주변 사례에서도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데 질병관리청과 제주도가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 응급구조사로부터 백신 맞은 인원은 1,900여 명. 백신 접종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는데 응급구조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병원을 위탁의료기관에서 배제하고 병원 원장과 응급구조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응급 시에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접종이 응급이라고 좀 보기는 애매해. 응급 환자를 봤을 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놓을 수도 있어요. 해당 병원 측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응급구조사에게 백신 접종을 맡겼다며 질병관리청에 등록하고 교육도 이수했지만 제주도나 질병관리청 모두 사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방역당국은 등록과 교육을 마쳤다고 비의료인이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사를 맞은 도민 10,000명에 대한 화이자 교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의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도내 55개 동네 의원에서 화이자 2차 교차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4월 19일부터 5월 8일 사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한 장애인과 노인 돌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으로 접종일과 시간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고랭지 흙탕물 저감을 위해 처음으로 농가 스스로 밭을 계단식으로 바꾸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막대한 자비를 들였지만 환경은 물론 앞으로 경작 비용 절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다른 농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원주 MBC 조성식 기자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산비탈에 자리 잡은 드넓은 고랭지밭. 비만 오면 흙이 쉽게 쓸려 내려가 인근 하천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고랭지밭은 흙탕물의 주요 발생원인데 환경부가 지난해 시범적으로 계단식 경작지를 관리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년 처음으로 농가가 스스로 5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계단식 밭을 조성해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자비로 2억 원가량을 부담한 건데 흙탕물 저감뿐 아니라 경작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토사 유출이 적고요. 인건비가 한 절반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많이 수월해지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 면에서는 한 30% 이상 절약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범 사업으로 이곳 계단식 밭을 조성해 1년 동안 살펴본 결과 토사 유실을 막아 흙탕물 농도가 88%가량 저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객토와 비료 사용량도 40% 이상 줄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배수로 설치를 지원하며 농가의 자발적 참여에 힘을 실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면적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좀 꺼려하는 부분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라든지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지금까지 도내에 조성된 계단식 밭은 평창과 홍천 등 5곳 8만 제곱미터로 이는 전체 고랭지밭 323제곱킬로미터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흙탕물 저감뿐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확인되면서 앞으로 사업 확대와 고랭지 농가들의 인식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제주도가 양돈장 등 악취 배출 신고 대상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 5곳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3회 이상 기준을 어겨야 신고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도 제주도가 같은 날의 시간대만 다르게 3회를 측정한 것은 1회로 봐야 한다며 지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9년부터 지정한 신고 대상 38곳을 모두 해제했고 앞으로는 다른 날에 3회 이상 측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비보다는 바람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장마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는 현재 남부지방으로 북상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는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만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제주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까지 시속 6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고온과 습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이 한라산을 넘으면 더 덥고 습해지겠는데요. 오늘도 어제와 같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낮 체감온도가 32도에 달하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산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만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밤사이 고온과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올해 들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북부 지역 28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25도에서 26도로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31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와 서부 지역 27도, 동부 지역 28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가시거리가 50m 이하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이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제주는 모레부터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주 후반에는 다시 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였던 제주시 조천읍 함덕초등학교 선을분교가 본교로 승격될지 주목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 2014년 20명에 불과하던 선을분교 학생 수가 올해 110명까지 불어나자 선을리 주민들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본교 승격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승격 조건 등을 검토해 오는 10월까지 승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송재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위는 지역 불균형과 소득 격차를 주제로 지역 순회 간담회 등을 열어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대선 공약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송재호 의원은 세대와 지역 간 의견을 수렴해 국가균형 발전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대선 후보의 균형 발전 정책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행사가 제주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역대 도의회 의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성문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함수 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52년 5월 개원했지만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부 포고령으로 강제 해산됐다가
1991년 7월에 4대 의회로 부활해 올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제주 제2공항 추진연합은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의원이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부동의를 강요하고 정석 비행장을 제2공항의 대안으로 거론해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의원들이 제2공항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며 제2공항 추진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고 환경부와 국토부는 외압에 흔들림 없이 국책을 수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요양원에서 부당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가 관리 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도내 한 요양원이 만 70세였던 취업 규칙을 직원 동의 없이 만 60세로 바꿔 요양보호사 A씨를 해고했고 지난달 또 다른 요양원에서도 시설관리 노동자 B씨가 정년이 남아있는데도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